파리올림픽 양궁 경기장. 연속 10점을 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한국 선수의 모습인데요. 카리브해 출신의 여성이 한국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립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감동시켰을까요? 그녀는 왜 자신의 나라 선수도 아닌 한국 선수를 응원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트루시아에서 작은 해변 리조트를 운영하는 마리아예요. 제 남편은 로컬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죠. 우리 리조트는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 정원으로 유명해요. 캐리비안의 숨겨진 지상 낙원으로도 유명하죠. 10여 년 전쯤 남편이 한 소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날이 있었어요. 줄리안이라는 그 아이는 육상에 놀라운 재능이 있었대요. 남편이 말하길 줄리안은 마치 천생 육상 선수 같았다고 해요. 달릴 때면 마치 바람을 가르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학교 운동회에서는 항상 1등을 했고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과 겨뤄도 이길 정도였어요. 어느 날 줄리안이 지역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했대요. 남편은 그때 줄리안의 눈빛에서 올림픽 선수의 꿈을 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직후 비극이 찾아왔죠. 줄리안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집안 형편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졌대요. 어머니 혼자서 줄리안과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생계를 위해 줄리안도 일을 해야 했죠. 학교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육상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남편은 줄리안의 재능이 이대로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밤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 온 한국인 관광객 가족을 맞이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까지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우리 세인트루시아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라 한국 관광객을 만나는 일이 정말 드물거든요. 지금이야 케이팝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그분들이 저희 리조트에 방문했을 당시에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유명하진 않았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들 말에 따르면 한국인의 99%는 우리 세인트루시아에 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여행을 오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들은 뉴욕에 살고 있는 딸을 방문했다가 우리 섬에 오게 되었어요. 그들의 딸이 몇 년 전 뉴욕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직장을 구해 정착하게 되었다고 해요. 부모님과 동생들이 딸을 보러 뉴욕에 갔다가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죠. 딸이 평소에 여행을 좋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우리 세인트루시아의 사진을 보고 반해버렸대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피통스 산의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되어 가족들을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처음에 이렇게 멀고 생소한 곳에 오는 것을 망설였대요. 하지만 딸의 열정에 못 이겨 결국 동의했고 그렇게 그들은 뉴욕에서 카리브해의 작은 섬 세인트루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특히 가족 중 연세가 좀 들어 보이는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남편과 같은 직업이라니 정말 신기했죠.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그분의 업적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80년대 한국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스포츠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대요. 특히 여자 선수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해요. 어르신은 그 시절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셨는데 한 여학생의 놀라운 운동 실력을 발견하셨대요. 그 아이는 양궁에 대한 기량을 보여 초등학교 5학년 때 재능을 발견해 양궁을 시작했다고 하였죠. 심지어 남학생들보다도 잘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운동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어르신은 그 아이의 재능이 사라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셨대요.
자신의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 아이의 운동화와 운동복을 사주셨고 방과 후에 직접 훈련을 시켜주셨대요. 심지어 주말에도 아이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했대요. 가난한 집 아이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해? 라는 말도 들었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아이의 재능을 믿었고 언젠가는 큰 선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셨대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 아이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대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스포츠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겠다고 나섰고 결국 그 아이는 본격적으로 양궁 선수의 길을 걷게 됐대요. 그 후 10년 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연세 지긋하신 아저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 발굴하신 그 작은 소녀가 세계의 중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해요. 그 선수가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 저를 믿어주고 지원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대요. 그 순간 선생님은 TV 앞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 선생님은 그때를 회상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그 아이를 훈련시키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하셨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줄리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의 믿음과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줄리안 이야기가 떠올라 남편에게 그 소녀를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였죠. 남편은 매일 밤 고민하더니 결국 동료 교사들과 의논해서 줄리안을 돕기로 했대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 세인트루시아가 작은 나라다 보니 재정적 여유가 없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지역 사업가들을 찾아다니며 줄리안의 재능과 열정을 설명했대요. 심지어 주말마다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모았죠. 지역 신문에 줄리안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보태겠다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심지어 이웃나라의 육상협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6개월 만에 줄리안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장학금이 마련됐어요. 지역 체육관에서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은퇴한 육상 선수가 자원해서 줄리안의 코치가 되어주셨죠. 줄리안은 이 모든 도움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대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했죠. 밤늦게까지 운동장을 뛰는 줄리안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응원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줄리안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꿈을 이뤘죠. 줄리안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 중이에요. 남편은 TV로 줄리안의 경기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곤 해요. 어린 시절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그 작은 소녀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답니다. 남편은 늘 말해요. 줄리안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인 가족과의 만남이었지. 그 한국인 선생님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줄리안의 재능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국에 대해 특별한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인 마이클이 줄리안의 매니저로 파리올림픽에 가 있어요. 마이클은 매일 저녁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현지 소식을 전해줘요. 파리의 더운 날씨, 선수촌의 분위기, 줄리안의 컨디션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죠. 특히 줄리안이 한국 선수들과 친해져서 함께 훈련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마치 인연의 끈이 이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친구에게 들은 선수촌의 소식은 예상 외로 너무 열악했어요. 마이클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걱정이 더해갔죠. 특히 더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데
선수촌에는 에어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했다지만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줄리아는 매일 밤 잠을 설치고 훈련 후에는 탈진할 정도로 지친다고 해요. 우리 카리브해의 더위에 익숙한 줄리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다른 선수들은 오죽할까요? 그리고 교통 문제가 있는데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이동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때로는 훈련 시간에 늦기도 한대요. 게다가 셔틀버스 운행도 불규칙해서 선수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선수촌의 식단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채식 위주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맛도 없고 영양가도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줄리아는 평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체력을 관리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마이클이 현지에서 따로 음식을 구해주려고 해도 선수촌 규정상 외부 음식 반입이 제한적이라 큰 도움이 되지 못한대요. 이 소식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대부분 채식 위주라 단백질이 부족하고 맛도 없다고 해요. 선수들의 영양 섭취와 컨디션 유지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선수들만큼은 음식 보급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이 알아본 바로는 한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파리 외곽에 임시 주방을 마련해서 매일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에는 밥과 고기, 채소 등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골고루 들어있대요. 심지어 선수들의 종목과 체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고 해요. 줄리안이 한국 선수의 도시락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은 한국 팀의 이런 준비성에 감탄했대요. 그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여러 장비도 가져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 더위를 식히는 특수 조끼나 휴대용 에어컨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선수들이 몇 출전하지 않는데도 금메달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선수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같아 보였어요. 그중 가장 인상적인 건 단연코 한국의 양궁 경기였죠. 저는 그 한국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올림픽 때마다 한국 양궁 경기를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의 연속 10점 기록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화살이 관역 중앙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특히 김우진 선수의 경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1세트 세 번째 화살 이후로는 전부 10점이었다니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 양궁이 왜 세계 최고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들의 실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고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보지 못할 것 같았죠.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그 도시락 덕분인가 싶었어요. 어느 날 줄리안이 선수촌 식당에서 한숨을 쉬며 민기적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 선수가 다가와 자신의 도시락을 내밀었대요. 한번 먹어봐요. 우리나라 음식이에요. 그 순간 줄리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해요. 도시락 안에는 무지개처럼 색색의 채소와 고기가 어우러진 비빔밥이 있었거든요.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줄리안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놀랐대요. 그 후로 줄리안은 매일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때로는 불고기, 때로는 김치볶음밥,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 매일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이 줄리안의 작은 행복이 되었죠. 특히 비빔밥은 줄리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줄리안에게 한국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이자 고향을 떠나 온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로이고 새로운 문화와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죠. 마이클은 줄리안이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본다고 해요. 한식 덕분인지 줄리아는 예전의 기력을 회복하는 듯 보였어요. 마이클의 전화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줄리안의 훈련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더위와 낯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매일 활기차게 훈련에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줄리아는 이제 한국 음식의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마이클과 함께 틈만 나면 코리아하우스에 들러 한식을 사 먹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드디어 결승 경기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세인트루시아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변했죠. 나라의 모든 것이 줄리안의 올림픽 경기 위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줄리안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상점들은 문을 닫고 줄리안을 응원하러 갑니다라는 팻말을 걸어두었어요. 학교는 임시 휴교를 선포했고 회사들도 직원들에게 반차를 권장했어요.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싶어 했거든요. 마을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돗자리와 간식을 가지고 온 가족들, 응원 도구를 준비한 젊은이들, 줄리안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고 온 어르신들까지 광장은 금세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저희 리조트에서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해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우리의 열정에 감동받아 함께 줄리안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줄리안의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꿈을 설명해 주었죠. 경기 시작 1시간 전 온 나라가 숨을 죽였어요. TV에서는 줄리안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특집으로 방송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인터뷰, 줄리안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지원해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중에는 제 남편의 모습도 있었죠. 남편이 TV에 나오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경기 시작 10분 전 줄리안이 경기장에 등장했어요. 카메라가 그녀의 모습을 잡자 온 나라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줄리안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 작은 소녀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고 줄리안은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음식으로 회복한 체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응원이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았어요.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줄리안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줄리안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그 찰나의 순간에 경기장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줄리안이 해냈던 거예요. 우리의 작은 영웅이 세계를 제패한 거죠. 그 순간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가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죠. 해변의 관광객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작은 나라가 세계에 우리의 존재를 알린 순간이었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우리 마을 전체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우리 섬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자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죠. 저희 리조트도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야말로 암흑 같은 날들이었죠. 정부에서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의 확대였죠.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투자 기준을 대폭 낮추었어요.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저 투자금이 이전에는 19만 5천 달러였는데 15만 달러로 낮아졌어요. 마치 시민권 특별 할인이 시작된 것 같았죠. 처음에는 이런 정책에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섬에 새로운 투자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관광업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에 작은 숨통은 틔워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줄리안의 올림픽 우승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그녀의 성공으로 인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세인트루시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활약이 세계의 이목을 우리 섬으로 끌어모았고, 이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줄리안이 우리 섬의 희망이 된 거죠. 남편과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에 대해 줄리안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특히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우리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리조트에 한식 레스토랑을 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줄리안이 사랑했던 비빔밥과 삼계탕을 우리 섬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도 소개하고 싶거든요. 물론 한국 요리사를 초빙해야겠지만 우리 지역 식재료로 한식을 재해석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인트루시아는 카리브해에 숨겨진 보석 같은 섬이에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울창한 열대 우림이 어우러진 천국 같은 곳이죠. 특히 우리 섬의 상징인 피통스 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워요. 여기서의 삶은 그야말로 꿈 같아요. 매일 아침 새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신선한 열대 과일로 아침을 먹죠. 낮에는 크리스탈처럼 맑은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저녁에는 환상적인 석양을 감상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다고 들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같은 평화로운 섬 휴양지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 세인트루시아까지 거리가 좀 멀긴 해요. 하지만 그 긴 여정만큼 가치 있는 휴식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삶이 한국 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상상만으로도 좋지 않나요? 기회가 된다면 꼭 우리 섬을 방문해 주세요. 저도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들어보니 정말 매력적인 나라 같아요.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세인트루시아는 1년 내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계절 변화가 더욱 궁금해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대요. 가을엔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엔 하얀 눈이 내린다니 상상만 해도 설레요. 이런 다채로운 계절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어요.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풍경, 그리고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네요. 한국 여행은 제 버킷리스트의 맨 앞자리에 있답니다. 오늘은 저 멀리 세인트루시아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